떡 한두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노인 당뇨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일 때 사탕만 먹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뿐 아니라 근육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의사 곽근창입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떡 한두 개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과일은 건강식이라서 마음 놓고 드시는 경우, 저혈당이 올 때 사탕만 먹으면 해결된다고 믿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안에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과 노인 당뇨 관리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식습관부터 응급대처까지 한층 더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 혹은 간식으로 떡을 드시는데요. 흔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떡 한두 개쯤은 괜찮죠?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양 같고 전통 음식이라서 몸에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떡은 대부분 쌀가루나 찹쌀로 만들어지고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재료는 소화가 빠르고 흡수 속도도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 인슐린 반응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면 다시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떡을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혈당 수치를 재보면 아주 작은 양으로도 눈에 띄게 수치가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저혈당 위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노인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떡을 먹고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이나 약물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심한 저혈당이 오면 어지럼증, 식은땀,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 한두 개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당 롤러코스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떡을 아예 못 먹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 최대한 줄이고 특별한 날 아주 소량만 조심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가능하면 다른 음식을 먼저 먹고 나서 식사의 일부로 곁들이는 게 낫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떡만 먹는 건 혈당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간식으로는 당지수가 낮은 견과류나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요깃거리가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삶은 달걀 하나나 무가당 요거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건 떡은 양보다도 재료와 조리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흰쌀가루로 만든 떡은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고 현미나 잡곡을 사용한 떡이라도 분쇄가 많이 되면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인 당뇨 환자분들은 떡을 먹기 전 꼭 내 혈당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이지만 노인의 몸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당뇨라도 마음껏 먹어도 되죠?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과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 당뇨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과일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습니다. 품종 개량으로 인해 당도가 높아지고 과즙도 많아지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양의 과일이라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식입니다. 바나나, 포도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작은 양도 혈당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즙으로 만든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즙이나 갈아서 마시는 형태는 되도록 피하고 통째로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노인분들은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적당한 과일 섭취는 필요합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고 식사 직후에 소량으로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조금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과일은 하루 한두 번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양을 신경 쓰지 않고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줄여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항상 양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노인 당뇨에서는 작은 실수로도 혈당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혈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혈당이 오면 사탕 하나 먹으면 되죠. 사탕으로 혈당을 올리는 방법은 응급대처로 알려져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데 노인의 경우 이 수치보다 조금만 높아도 어지럽거나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안하거나 약간 힘든 상태를 저혈당으로 착각하고 사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혈당이 이미 정상인데 사탕을 먹으면 불필요하게 혈당이 확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때 저혈당이 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탕은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전에 현재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탕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흡수의 탄수화물 15g 정도입니다. 각설탕 3개나 작은 주스 반 컵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 사탕은 크기에 따라 당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 대비로는 사탕보다는 용량이 일정한 포도당 젤이나 정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 당뇨 환자분들은 삼키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글루카곤 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며 바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노인 당뇨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넘어져서 2차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뇌손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혈당 응급대처법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사탕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과 양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이후에는 반드시 왜 저혈당이 왔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식사나 약물 조절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탕 하나로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혈당 대처에는 훨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노인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은 힘들어서 거의 못하는데 괜찮나요? 운동은 당뇨 관리에서 식이요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운동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다가 다칠까봐 걱정하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약을 줄이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나 벽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은 무릎과 어깨에 큰 부담 없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과 저혈당의 관계입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 전, 도중이나 운동 후에 혈당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사용하는 경우 운동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먹어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노인분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관절이 불편하거나 균형 잡기가 힘든 경우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은 노인 당뇨 환자에게 단순히 혈당 조절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4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떡 한두 개쯤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과일은 안전한지, 사탕으로 저혈당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까지 많은 궁금증이 있었죠? 이 질문들 속에는 모두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노인 당뇨 관리에서는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신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분균핵과 의사 곽근창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